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훈입니다. 8장 이벤트 첫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터치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대부분 화면에 터치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는 것을 모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앱은 대부분 화면을 터치하는 동작으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할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화면을 접지하는 그 그 상태에 다운이라는 이벤트가 발생되고요. 이렇게 화면을 접지한 상태에서 이동시키는 것을 무브 이벤트. 그러니까 조금씩 이동될 때마다 무브 이벤트는 계속 발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화면을 떼는 동작을 하게 되면요. move 다음에 up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다운, move, up 이 이벤트 세 가지가 터치 이벤트의 모든 종류에 해당돼요. 뭐 더 이상은 없어요. 다운, move, up이 전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벤트를 조합으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운 이후에 오는 무브의 그림을 그리는 동작에 따라서 어떤 패턴 같은 걸 만들어내서 이벤트를 만들기도 해요.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조합돼서 사용되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전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이벤트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거죠. 다운이 오기 전에 무브가 올 수 없죠. 그러니까 화면을 다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조건 무브가 오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뗄 때 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묶음으로 동작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다운, 무브, 업 이렇게 세 가지 이벤트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이벤트는 과연 누구한테 전달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화면에 터치하는 부분에 뷰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사용자는 화면에 여러 가지 이렇게 뷰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누구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 눈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것들을 누르게 돼요. 그게 바로 뷰예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이렇게 뷰들이 여러 가지 있다면 이제 계산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계산기를 이제 실행하는 앱이 있다 그러면 계산기 위치의 아이콘을 손가락으로 위에 갖다 대서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위치에 있는 계산기라는 그 뷰는 손가락의 터치를 받고 난 다음에 이벤트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계산기를 이렇게 구동시켜 주던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과 그 화면에 있는 뷰와 물리적인 손가락의 위치, 화면의 위치는 일치해서 정확하게 그 뷰한테 그 뷰가 실행되는 그 과정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해해야지만 터치 이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터치 이벤트 전달 과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터치 이벤트 전달 과정을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터치 센서 영역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우선 하고요. 터치 센서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 단말기에 화면에 아주 얇게 이렇게 터치 센서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음, 그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는 곳과 일치한 영역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지금 화면 뒤에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름을 입력하세요와 에디트 텍스트, 그 다음에 입력 버튼이 하나가 존재해요. 그렇게 했을 때 사용자가 지금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하게 돼요. 지금 부분은 그냥 물리적으로 화면 터치 센서 영역에서 특정 부분을 터치한 거예요. 근데 사용자는 뒤에 이 뷰를 보고 그 뷰를 누르기 위해서 터치를 한 거죠. 터치 센서 입장에서는 그냥 위치밖에 없어요. 뭐 뒤에 뭐 어떤 뷰가 있는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자, 먼저 어쨌든 그 부분을 터치하게 됐을 때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이 터치 명령의 배경에 있는 그 화면의 뷰 계층 구조상, 이 화면의 위치는 이제 찾았어요. 그러니까 터치 센서가 전달을 해준 거죠.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터치가 됐다 정도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뷰의 계층 구조에서
그 터치 영역에 해당되는 뷰를 찾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상위부터 하위로,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상위 레이아웃이 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아래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는데, 그 자식 리니어 레이아웃의 두 번째 뷰가 버튼의 위치가 터치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 들어가서 어떻게 버튼한테 이벤트를 전달해 주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먼저 그 상단부터 하단으로 이렇게 하이라키 구조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찾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요. 사용자는 이 부분에 터치를 했겠죠. 자, 그러면 가장 위에 이 최상위에 있는 뷰 그룹부터 이벤트가 전달이 되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터치 이벤트가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터치한 그 위치에 리니어 레이아웃의 영역이 포함되는지를 먼저 조사해요. 그렇지만 여기 터치가 됐으니까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이 된 이벤트죠. 그러면 이제 자식 뷰를 상세하게 찾아나가요. 자, 또 입력이 이쪽에 눌러졌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텍스트 뷰. 텍스트 뷰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터치 영역에 포함이 안 됐어요. 포인터 포함이 안 됐고, 리니어 레이아웃의 하위에 있는 요 영역 안에서 터치가 이루어진 거는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자기 뷰의 영역의 위치는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네 라고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에 또 자식 뷰가 있으면 또 한번 검색을 해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에 자식 뷰 중에 자식 뷰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딱 이 위치에 자식 뷰가 어떤 뷰가 눌러졌는지 또 찾아요. 자, 버튼이 눌러졌죠. 에디트 텍스트도 조사를 하는데 그 영역 밖이에요. 그렇지만 다음 자식 뷰는 버튼은 그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눌러진 위치에 그 자식 뷰가 있는 거죠. 즉 이렇게 최상위 뷰부터 손가락이 눌러진 정확한 말단의 뷰까지, 그러니까 자식 뷰까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위치를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그 사용자가 선택한 뷰를 찾아 나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버튼은 이제 자식 뷰가 없죠. 뭐 버튼은 뷰 그룹이 아니니까요, 일단. 자, 여기까지 이제 찾았을 때 결국 버튼을 찾은 거예요. 터치 이벤트를 전달할 버튼을 찾았고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화면 구성과 터치 센서 그 위치가 일치하게 돼서 일치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버튼에게 터치 이벤트가 전달되는 그 과정. 여기서는 이제 터치 센서의 그냥 이벤트 위치를 알려줬을 뿐이지만 여기서는 터치 센서와 터치 센서의 그 이벤트가 전달될 뷰가 이제 맞춰지게 결정되게 된 상태죠. 자, 이제 그 타겟 뷰, 그러니까 이벤트를 전달할 뷰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버튼 뷰에는 터치 이벤트가 전달돼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터치 이벤트를 이제 전달해주고 터치 이벤트가 발생해서 버튼은 그 이벤트를 받아서 뒤로 눌러짐 효과나 아니면 이제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눌렀을 때 어떤 처리를 이제 개발자가 거기에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대부분의 스마트폰도 원리는 같아요. 화면과 이제 그 다른 스마트폰의 플랫폼도 각각의 뷰와 같은 이제 컨트롤들, 위젯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를 가지고 뷰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터치를 했을 때 원하는 뷰에 그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뷰 계층 구조상 이벤트를 전달할 뷰를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 그러니까 자식 뷰가 터치 센서의 영역에 포함됐는지 이렇게 찾아 나가면서 결국 말단에 있는 정확한 뷰가 이벤트가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은 다 같아요. 이것만 이해하면 터치 이벤트에 대한 그 뷰를 찾는 거나 이벤트를 전달되는 과정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가 터치 센서의 특정 부분을 터치해서 그 위치에 있는 뷰의 그 계층 구조상 정확한 자식 뷰까지 터치 이벤트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어요. 다음 과정은 터치 이벤트가 이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신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이벤트는 특정 수신 함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액티비티 화면에서 봤을 때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 터치 이벤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함수에서 모두 다 터치 이벤트가 전달이 돼요. 다운, 무브, 업 전부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구현을 제가 해봤는데요. 소스를 보시면 일단 액티비티에서도 이제 액티비티는 화면 전체를 말하는데요. 그 화면 전체 중 어디를 눌렀을 때 이벤트를 수신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수신받기 위해서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와 온 터치 이벤트라는 두 가지 함수를 모두 오버라이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재정의하면 되는데요. 두 함수를 재정의해서 전달되는 그 인자를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호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명까지 로그로 출력하고 있어요. 로그를 보시면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와 그 다음에 액션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운인지 업인지 무브인지 구별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전달 인자로 모션 이벤트라고 있는데 이 모션 이벤트 매개 변수에서 get action이라고 하면 어떤 다운인지 무브인지 업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get x, get y는 터치된 지점의 위치를 이제 찍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et event ti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벤트가 발생의 시간을 찍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운 타임이라고 하는데 다운이라는 이벤트는 좀 특정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운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을 또 찍고 있고요. 둘 다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와 온 터치 이벤트 둘 다 찍고 있어요. 어쨌든 둘 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결과가 전달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사용자가 이제 화면에 어떤 뷰도 추가하지 않은 셋 컨텐츠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단지 화면은 액티비티만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때 이제 화면을 터치하면, 그러니까 다운 이벤트를 주면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가장 먼저 발생하고요. 거기에 액션 코드 0이 다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Y 포지션이 뭐 위치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벤트 타임과 다운 이벤트 타임이 찍히고요. 그 이어서 온 터치 이벤트가 노출이 되면서 똑같은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굳이 필요도 없는 한 가지 이벤트 수신 함수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해요.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와 온 터치 이벤트.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함수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화면에 이렇게 액티비티가 있고 그 안에 뷰들이 존재했을 때 터치 수신 함수는 모두 다 구현이 될 수 있거든요.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액티비티 자체적으로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와 온 터치 이벤트를 재정의하면 이벤트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터치 이벤트를 받을 수 있어요. 다운, 무브, 업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뷰 하이라키 구조상 액티비티 내에 이렇게 또 뷰 그룹이 있다고 했을 때요. 리니어 레이아웃, 수평 배치죠. 거기도 이 뷰 그룹 자체도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를 재정의할 수 있고 온 터치 이벤트를 재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제가 터치 이벤트를 주면 얘들이 터치 이벤트를 동작시켜요. 즉 두 가지 함수가 호출된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또 뷰가 하나가 있는데 입력이라는 뷰가 있는데요. 버튼이죠. 버튼에도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있고 온 터치 이벤트가 있어요. 재정의했을 때 모든 이벤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액티비티도 두 가지 함수를 통해서 재정의를 하면 이벤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액티비티 내에 포함된 각각의 뷰들도 뷰 그룹을 포함한 뷰들도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와 온 터치 이벤트를 재정의하면 이벤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 클릭이 되면 터치 다운 뭐 등의 터치 이벤트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다는 의미고요. 각각 모두 다 이 두 가지 함수를 재정의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앞서 이 두 가지 함수가 왜 처리되는지, 왜 필요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사항이에요. 그러면 다음에서 이 두 가지 함수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배우고 나면 정확하게 이 두 가지 함수가 필요성을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화면에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 입력이라는 버튼 뷰에 정확하게 이벤트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하게 돼요.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와 온터치 이벤트.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 뷰한테 이벤트가 전달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액티비티가 하나가 존재하죠. 액티비티 하나에는 제정이 된 온터치 이벤트와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존재해요. 그러면 제가 이 터치 하면 아무데나 영역을 클릭하더라도 액티비티 내에서는 온터치 이벤트와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받게 돼요. 터치 이벤트를.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액티비티의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 자식 뷰, 그러니까 자기 자식 중에 그 자기 자식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요. 자기 자식의 모든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를 호출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호출돼서 액티비티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호출돼서 자식 뷰에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를 또 호출하게 되는데요. 여기 자식 뷰가 뭐가 있을까요?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을 거고 또 여기 부분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어요. 지금 상위의 자식 뷰는 일단 생략하고요. 가장 지금 터치한 부분에 가까운 이 사각 부분, 이 뷰 그룹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액티비티는 자식 뷰 그룹 중에 하나를 모두 다 주는데 일단 하나만 보죠. 하나의 뷰 그룹에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를 호출시켜줘요. 그러면 이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하는 역할은 또 자기 자식 뷰, 또 자기 자식 뷰의 모든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를 호출시켜 주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뷰 그룹에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호출되고 그 자식 뷰 그룹은 뭘까요? 이거 두 개죠. 얘랑 얘인데 자기 영역에, 그러니까 자식 영역에 딱 부합되는 자식 뷰한테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또 뷰 그룹한테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를 호출시켜줘요. 자, 그러면 이 위치에 해당되는 자식 뷰가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를 받게 되고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자식 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온 터치 이벤트를 호출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버튼 내에 제정이 된 온 터치 이벤트를 이제 호출시켜주는 거죠. 자, 온 터치 이벤트 제정의 함수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이 터치 이벤트를 받기 싫다, 나는 이 터치 이벤트를 굳이 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함수의 결과로 펄스를 리턴하게 되거든요. 나는 이거 처리 안 할 거야, 필요 없어 라고 하면 다시 이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는 펄스로 이제 그 리턴을 하면 뷰 그룹의 요 상위의 뷰 그룹에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또 다시 그 고난을 받게 돼요. 이벤트의 고난을. 그럼 또 이제 자기 자식 하위의 뷰 그룹이 이 이벤트를 처리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자신 뷰 그룹이 스스로 온터치 이벤트를 또 호출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처리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뷰 그룹 내에 온터치 이벤트를 호출시켜줘서 만약에 온터치 이벤트 여기서 자기가 특별한 처리를 이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했다면 true라고 리턴을 해요. 내가 고마워. 내가 이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했어. 고마워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벤트는 소진이 되는 거예요. 뷰 그룹이 이벤트를 받아서 뭐 어떤 처리를 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true가 또 계속 전달이 되거든요. 얘는 결국 리턴을 true로 리턴을 하게 되고 그럼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의 액티비티에 온터치 이벤트가 존재하는데요. 얘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미 소진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벤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 터치 이벤트 그냥 전부거든요. 이벤트 전달되고 이벤트가 실행이 돼서 어떤 처리를 하고 소진이 되고 소비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결국은 이 두 가지 함수를 통해서 원하는 뷰까지 이벤트가 전달을 시켜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간단하게 액티비티에서 터치 이벤트를 가장 상위니까 먼저 받았고요.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받았어요. 그럼 자식 뷰가 그 영역에 해당되는 자식 뷰에게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함수를 호출시켜 주는 거예요.
이 뷰 그룹에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함수를 호출시켜주고 얘가 얘 함수를 호출시키는 거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같은 함수지만 자식 뷰에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함수를 호출시켜주고 또 자식 뷰에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함수를 호출시켜주고 만약에 이제 자식 뷰가 없으면 온터치 이벤트를 호출시켜주고 얘가 만약에 이벤트를 소비했으면 true라고 리턴하면 소비했으면 여기서 이벤트 전달은 끝나고요. 그 전에 전달되면 이 이하의 온터치 이벤트는 절대 호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하자면 명확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들은 원하는 뷰에게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녀석이에요. 얘가 자식 뷰를 호출해서 결국은 원하는 뷰에서 온터치 이벤트까지 호출해주죠. 자, 그러면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는 이벤트를 배달하는 녀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터치 이벤트는 뭘까요? 소비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뷰가 이벤트를 처리하려면 어디다 해야 될까요? 온터치 이벤트에다가 하는 거죠. 이거는 이 두 가지 함수는 기본적으로 뷰와 뷰 그룹에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딩 돼 있어요.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자식 뷰에 또 이벤트를 호출하고 이런 과정이 전부 다 뷰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요. 뷰나 뷰 그룹 안에. 그러면 그 버튼 뷰도 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함수들이 전부 다 제정이 되어 있고 디스패치 함수가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함수에서 이렇게 호출해주는 과정을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 버튼 뷰에서 온터치 이벤트를 재정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즉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뷰들 안에 전부 다 뷰들은 전부 다 뷰와 뷰 그룹을 파산 클래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뷰와 뷰 그룹 내에서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원하는 뷰까지 배달하는 과정을 처리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내가 특정 뷰에게 어떤 터치 이벤트가 전달받았을 때 특정 동작을 하고 싶으면 온터치 이벤트를 재정의해서 그러니까 버튼 뷰 같은 경우는 온터치 이벤트를 내부적으로 재정의하고 있어요. 재정의해서 뭐 버튼이 눌러짐 효과나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리가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여기서 뒷장에서 이제 좀 마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스패치 이벤트와 온터치 이벤트를 다른 측면에서 그려봤어요. 뷰 액티비티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있고요. 화면에 액티비티가 있고요. 그 안에 뷰 그룹이 존재하고 그 뷰 그룹 안에 자식 뷰로 뷰가 하나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액티비티도 내부적으로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와 온터치 이벤트가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각각 전부 다 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화면에 어떤 영역을 터치했을 때 가장 먼저 이 이벤트가 전달되는 것은 그러니까 터치 디바이스로부터 가장 먼저 이벤트를 전달받는 것은 액티비티예요. 액티비티의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전달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식 뷰 그룹에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를 호출하게 돼요. 자, 이 자식 뷰에 또 이게 슈퍼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있죠. 뭐 이거의 상위 클래스가 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그거는 접어두고 액티비티 내에서 자식 뷰가 있을 때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호출돼서 이벤트를 얘가 또 전달을 해주죠. 이쪽으로 이벤트를 받겠죠. 자, 다음 과정은 그 자식 뷰가 또 있다면 자식 뷰에게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함수를 얘가 이 함수를 호출시켜줘서 여기로 인자로 이벤트를 전달해 줍니다. 자, 뷰까지 이벤트가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식 뷰가 없으니까 자식 뷰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온터치 이벤트를 호출시켜줘요. 온터치 이벤트에서 이제 이벤트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어떤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를 했다면 이벤트를 소진한다는 의미로 true를 리턴하면 되고요. 자기가 이벤트를 처리하지 않을 거라면 펄스를 처리하면 그 상위로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까지 복귀가 되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의 온터치 이벤트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원하는 뷰까지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배달을 해주고요. 원하는 뷰까지 찾아왔어요. 그럼 온터치 이벤트에서
그 터치를 받은 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럼 펄스로 했어요.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온터치 이벤트가 처리할 권한을 주는 거죠. 소비를 안 했기 때문에 너가 소비를 해 라고 해서 전달했어요. 얘도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상위의 온터치 이벤트는 배달이 돼요. 전달이 되는 거죠. 자, 뭐 5번에서 만약에 터치 이벤트를 소진했다면 6, 7번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를 했다면 그 아래는 절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복잡해 보여도 그냥 나눠보면 쉬워요. 그냥 그 뷰의 하이라키 구조상 상위부터 하위로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배달하고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는 온터치 이벤트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목적지의 온터치 이벤트가 이벤트를 소지하지 않으면 그 상위의 뷰에 온터치 이벤트가 호출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는 부분은 되게 작은 범위예요. 자, 그러면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다운 이벤트와 무브 이벤트, 그 다음에 업 이벤트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터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브 이벤트가 다운 이벤트가 오기 전에 무브 이벤트가 올 수 없고 얘들 순서를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터치 이벤트는 다운 화면을 이제 대기 시작했으면 무브를 하지 않으면 업까지는 가는 거예요. 물론 무브를 하지 않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화면을 터치하고 떼야지만 무브가 안 오겠죠. 그래도 어쨌든 다운 다음에는 무브가 오고요. 무브 다음에는 업, 혹은 다운 다음에는 바로 업이 올 수 있어요. 어느 하나가 빠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운이 빠지고 무브가 올 수가 없고요. 무브가 빠지고 무브는 뭐 중간에 단계니까 업이 빠질 수가 없죠. 뭐 손가락을 한번 댔는데 영원히 되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업이 오는 거죠. 어쨌든 이 단계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터치를 시작하는 이 바로 다운이에요. 그래서 터치 이벤트 중에는 다운 이벤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라고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제가 되게 간단한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화면에 액티비티 전체 영역 중에 뷰 그룹이 있고 뭐 그 자식 뷰가 있다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터치 다운을 하고 무브를 하고 업을 하는 단계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다운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다운되는 이벤트 상수가 액션 언더바 다운이거든요. 자, 그 이벤트가 일단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액티비티부터 온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함수로 호출되고 뷰 그룹까지 호출되고요. 이제 드디어 뷰까지 호출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 뷰가 터치 이벤트를 소비하지 않고요. true로 했어요. false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뷰 그룹까지 온터치 이벤트가 전달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온 상태에 액션 다운은 어쨌든 뷰도 온터치 이벤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뷰 그룹도 온터치 이벤트를 받았어요. 근데 뷰 그룹의 온터치 이벤트에서 true로 이제 결국은 소진을 했고요. 그러면 액티비티에 온터치 이벤트는 전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온터치 이벤트 이까지가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자, 다음 이제 이쪽에서 제가 이렇게 무브를 해요. 근데 이전 과정에서 다운해서 여기서 이벤트를 소비해 버렸기 때문에 목적지 뷰가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터치 다운부터 오는 무브는 뷰한테 이벤트를 전달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뷰 그룹까지만 그냥 바로 전달해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 다운은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제가 했잖아요. 다운에서 이미 전달될 그 목적지의 뷰가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기서는 다운에서 이미 뷰는 자기가 터치 다운 이벤트를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그 뒤에 이어서 오는 무브나 업도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브는 전달이 되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요. 업도 마찬가지로 뷰는 전달이 되지 않고
뷰 그룹까지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 다운에서 목적지 대상의 뷰가 결정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뒤로 다 그 다음부터는 해당 뷰에만 이벤트가 전달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터치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터치 이벤트는 디스패치 함수를 기준으로 온터치 이벤트 함수까지 U자 형식으로, 그러니까 뷰 하이라키 구조에서 U자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었어요.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함수는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벤트를 전달했고요. 터치 이벤트를 전달했고요. 그 목적지에서 실행되는 결국은 이벤트를 소진하는, 그러니까 소비하는 함수는 온터치 이벤트라는 거. 그렇게 사용이 됐었어요. 그렇게 일반적인 이 구조의 U자 구조에서 문제점이 한 가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U자 구조 흐름을 무조건 타게 되면 좀 문제가 저희가 원하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다음 장에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